안녕하세요. 보안약점 진단원 강좌 7번째 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삽입 공격 3대 약점입니다. SQL 삽입, 코드 삽입, 그리고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값이 명령처럼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보면서 언어가 달라도 원리는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전의 전체 흐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총 3가지 약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 SQL 삽입. 검증 없는 입력값이 SQL 구조를 바꿔서 DB 전체가 노출됩니다. 두 번째, 코드 삽입. 이벨이나 EX에게 외부 입력값이 들어가면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점점 슬래시 같은 경로 탈출 문자로 허가되지 않은 파일에 접근하는 약점입니다. 각 약점마다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 안전 코드, 그리고 진단 포인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약점, SQL 삽입입니다. CWE89번 약점입니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외부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고 SQL 문을 만들면 공격자가 의도하지 않은 질의를 실행해서 DB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입력값을 문자열로 직접 쿼리에 붙여 넣으면 쿼리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DB 전체 테이블을 열람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심지어 관리자 권한까지 탈취할 수 있습니다. SQL 맵 같은 자동화 도구를 쓰면 수분 안에 전체 DB가 덤프됩니다. 공격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ID 입력란에 작은 따옴표 OR, 작은 따옴표 1, 작은 따옴표 equal 작은 따옴표 1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웨어 조건이 항상 참이되어서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더 나아가 세미콜론 드롭 테이블 유저스 더블 하이픈을 넣으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 3가지입니다. 하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와 인자화 쿼리를 사용한다. 입력값을 쿼리 구조가 아닌 데이터로만 처리합니다. 둘, 장고나 SQL RKM이 같은 ORM 사용 시 원시 SQL을 최소화한다. 셋, DB 계정 권한을 최소화한다. 앱 계정에는 드롭이나 트렁케이트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자바 코드입니다. 스트링 id의 리퀘스트 겟파라미터로 외부 입력을 받고 그걸 그대로 문자열 결합으로 쿼리에 붙입니다. select star from users where id equal 따옴표 더하기 id 더하기 따옴표 이런 식이죠. 이 상태에서 공격자가 작은 따옴표 OR 1위 쿼리를 입력하면 전체 레코드가 조회됩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를 보겠습니다. 쿼리에 물음표를 씁니다. select star from users where id equal 물음표.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를 만든 뒤 setString 1, id로 입력값을 바인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이 쿼리 구조를 절대 바꾸지 못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처리됩니다. 파이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취약한 코드는 문자열 결합으로 쿼리를 만들고 안전한 코드는 %s를 플레이스홀더로 쓰고 커서 execute의 리스트로 바인딩합니다. 핵심 한 줄만 기억하세요. SQL 삽입의 근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와 인자화 쿼리, 동적 문자열 결합 쿼리는 절대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약점, 코드 삽입입니다. CWE94번 약점입니다. 정의입니다. 이벨, EXEC 같은 동적 코드 실행 기능에 외부 입력값을 검증 없이 전달하면 공격자가 임의 코드를 실행해서 권한을 탈취하거나 인증을 우회하거나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벨과 EXEC은 문자열을 코드로 해석해서 실행합니다. 즉, 입력값이 곧 실행 코드가 됩니다. 웨스 명령어 실행, 파일 삭제, 네트워크 접근 등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 흐름을 우회해서 권한 상승이나 인증 우회도 가능합니다.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EX에게 입력값을 그대로 넣는 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더블 언더스코어 임포트 더블 언더스코어 괄호 웨스 닫기 괄호 다시스템 괄호 rm 마이너스 rf 슬래시 닫기 괄호를 입력하면 서버의 파일 시스템 전체가 삭제됩니다. 쉘 명령어부터 DB 접근까지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 3가지입니다. 하나, 이벨과 EX에게 외부 입력값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 동적 코드 실행이 불가피하면 화이트리스트로 허용 함수만 제한한다. 셋, 외부 입력값은 알파벳과 숫자 등 안전한 문자만 허용하는 필터를 적용한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취약한 자바 코드입니다.
스프링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 파람으로 외부 입력 src를 받아서 스크립트 엔진 매니저와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JS-벨에 넣고 있습니다. 외부 입력 값을 이 벨에 직접 넣으면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를 보겠습니다. 패턴.com 파일로 영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만 허용하는 정규식을 만듭니다. 입력 값이 이 패턴에 맞지 않으면 이리걸 아규먼트 이셉션을 던져서 차단합니다. 패턴을 통과한 값만 실행하도록 합니다. 파이썬도 같은 방식입니다. 취약한 코드는 외부 입력 펑션 네임을 그대로 exec에 넣고 있고 안전한 코드는 화이트리스트를 미리 정의해서 getFriends, getAddress처럼 허용된 함수 이름만 실행합니다. 핵심입니다. 이벨과 exec에 외부 입력을 절대 넣지 않는다. 동적 실행이 필요하면 화이트리스트로 허용 목록을 고정한다. 세 번째 약점,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입니다. CWE 22번과 99번 약점입니다. 정의입니다. 외부 입력 값을 검증 없이 파일 경로나 자원 식별자, 예를 들어 포트 번호 같은 것에 사용하면 공격자가 점점 슬래시를 이용해 허가되지 않은 경로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무단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점점 슬래시를 4번 반복한 뒤 ITC 슬래시 패스워드 같은 경로를 입력하면 서버에 민감한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의 확장자만 검사해서는 점점 슬래시를 이용한 경로 탈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켓 포트 번호를 외부에서 주입하면 기존 자원과 충돌하거나 권한 없는 자원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기능에서 파일 네임 파라미터에 점점 슬래시가 4번 반복된 후 ITC 슬래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리눅스 계정 정보 파일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 3가지입니다. 하나, 파일명에서 슬래시, 백슬래시, 점점 같은 경로 조작 문자를 필터링하고 제거한다. 둘, 허용 디렉토리, 즉 세이프 디렉토리를 정의하고 실제 경로가 그 안에 있는지 검증한다. 셋, 포트, 소켓 등 자원 식별자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만 선택한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취약한 자바 코드입니다. 아규먼트로 받은 헬프 파일을 아무 필터링 없이 safedr 문자열에 그대로 붙여서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 슬래시가 반복된 ITC 슬래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시스템 계정 정보 파일이 그대로 읽힙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를 보겠습니다. 헬프 파일이 널이 아닌 경우 replace all 메서드로 점이 2개 이상 연속된 후 슬래시나 백슬래시가 오는 패턴을 정규식으로 제거합니다. 경로를 탈출하는 문자들이 모두 걸러진 뒤에야 파일에 접근합니다. 파이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취약한 코드는 파일 네임을 아무 검증 없이 오픈해 넣고 있고 안전한 코드는 리플레이스로 점점 슬래시, 백슬래시를 순서대로 제거한 뒤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파일명에 슬래시, 백슬래시, 점점이 있으면 경로 탈출 시도입니다. 항상 필터링하고 허용 디렉토리 안에 있는지 검증한다. 자, 이제 진단할 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진단할 때는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SQL 삽입 진단 포인트, Prepared Statement 또는 인자화 쿼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문자열 결합으로 동적 쿼리를 만드는 코드가 없는가, 코드 삽입 진단 포인트, 이벨이나 EX에게 외부 입력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가, 화이트리스트로 허용 목록을 제한하고 있는가, 경로 조작 진단 포인트, 파일명에서 슬래시, 백슬래시, 점점 같은 경로 조작 문자를 필터링하고 있는가, 화이트리스트 경로만 허용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실제 진단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외부 입력 값은 명령이 아니다. 항상 바인딩,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으로 분리한다. SQL 삽입은 바인딩으로, 코드 삽입은 화이트리스트로, 경로 조작은 필터링과 디렉토리 검증으로. 이 3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약점입니다. 외부 입력을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검증하고 분리하는 것, 그게 시큐어 코딩의 본질입니다. 다음 8번째 편에서는 입력 데이터 검증 4번째부터 6번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를 다룹니다.